자,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구미 C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김성환 의원,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치열한 그리고 화기애애한 토론의 모습을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하고 있고 야당은 코드 인사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야의 충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등원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고. 네,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내정자 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이 얘기는 일종의 국민에게 충성한다. 검찰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네. 대체로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지금 네티즌들은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게 아마 드디어 대한민국도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상징적 인사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비판이 있긴 한데 윤석열 내정자가 참여정부 초반에도 안희정 당시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을 구속시키고 그때 강금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도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게 집권 말이 아니라 정권 초에 구속을 시켰거든요. 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거 진두지휘했어요? 그랬습니다. 당시 이제 실무 검사였죠.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슨 이제 검찰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는데 그 댓글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그 댓글 수사를 못하게 막고 좌천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 굴욕을 참고 검사로서 역할이 남았다 이렇게 하고 남았는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셨죠. 그러니까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그런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참에 이 헌법 11조의 그 정신이 실현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당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지명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네. 이분을 잘 아는 또 지금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내용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을 보고 또 신문이나 세평을 보면은 네. 지난 2년간의 전 정부에 대한 하나의 그 적폐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뭐 방금 소개했던 말 중에 사람의 충성 하지 않는다 예. 이런 그 하나의 검찰관 개인 인생관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또 재평에 보면은 지검장을 임명한 정부에 충성을 다해왔고 또 앞으로 그럴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정자에 대한 국민의 어떤 평가 이보다는 내정자의 지난 2년간 활동에 대한 네. 대통령의 평가가 내정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인사 검증을 청문을 통해서 당 차원에서 하고 네. 할 것입니다. 하는데 뭐 적폐 수사에 그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적폐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 새로운 적폐에 대한
철저한 만약에 임명된다면 새로운 적폐에 대한 수사도 잘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그 부분을 연장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회 등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로 이제 복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9시부터 1시간여 동안 우리가 정책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예. 추가 경정 예산의 불법성과 또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정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 청문회를 통해서 네. 그 청문회라는 게 국회가 참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검찰총장 청문회를 철저히 하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예. 국회에 참석하겠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저는 있어요 지금. 예. 그 기사는 좀 오보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예, 청문회에 참가하겠다는 철저하게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주장하고 예. 지금의 여러 가지 국회의 정상화 개헌을 위한 요구 조건이 충족돼 들어가겠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기사가 이제 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철저하겠다는 이야기를 곧 국회에 들어갈 듯 이래가 기사를 뽑았던데 예. 인터넷판에 보니까 그냥 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백승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기사화해서 종합해 본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들어가고 그 외의 것들은 다시 보이콧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인지.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이제 청문회 자료를 보내주면 한 20일 정도 시간 있죠. 그 청문회 준비하고 그렇죠. 그동안에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만 좀 더 여야 원내대표들이 치열하게 물밑 대하든 네. 또 여러 가지 뭐 정상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또 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사이에 좀 여당이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줄 걸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협조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저희가 협조할 게 있으면 당연히 뭐 적극 협조를 해야겠죠. 근데 기왕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미 국세청장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내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 예. 6월 23일이면 인사청문은 2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23일이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국세청장 청문회부터 참여해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종의 이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잖아요. 일종의 개문 발차를 한 건데요. 그 청문회가 됐든 아닌 다른 이유가 됐든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면 좋겠다 싶고요. 당장 뭐 불편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화해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 경제청문회 하시자고 했는데 그 경제청문회와 관련된 본회의를 열어서 그 청문과 같은 수준으로 질의를 하시거나 상임위를 열어서 하시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랄지 추경 문제도 같이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소집은 된 거죠. 예. 기회가 된 건데 그것도 좀 국회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 언론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안 들어온 가운데 개회를 해도 개문 발차를 했다고 하는데 본회의가 진행될 수 없거든요. 본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우리 압박하는 건데 이것도 좀 협상을 좀 더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압박의 수단으로 또 군소락한 표현이 또 기분 상할지 모르지만 군소 정당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를 소집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그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굉장히 이제 압축돼 갖고 경제 청문회 하자는 거거든요. 예. 난 이건 오히려 여당이 좀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경제 청문회를 당리 당략을 떠나서 예. 민주당 뭐 우리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민심은요. 제가 주말마다
주민들을 만나지만 경제가 엉망입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생 경제 살려 추경을 하기 전에 경제 정책이 뭐가 잘못되고 2년째 지났으니까 잘잘못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 진단을 한번 하고 거기에 네. 따라 갖고 대책을 같이 여야가 청문회라는 게 꼭 실정을 지적하기 위한 것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경제 관료들하고 여야 의원들이 맞대어서 좀 청문회에서 진단을 하고 종합 진단을 한번 하고 처방을 이렇게 하는 이 생산지 국회가 될 수 있는 게 경제 청문회라고 봅니다. 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하자 해놓고 실정만 경제 안 좋은 실정만 해서 민주당과 정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민하게 또 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서 경제 청문회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네. 경제 관료들 경쟁지를 추진한 주체하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 찾아야 이 국민에 대한 봉사거든요. 국회가 해야 될 이 경제 청문회는 좀 더 역발상을 해서 이 신사협정을 맺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정책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고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 적극적으로 응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정치와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7030번 쓰시는 분께서 윤석열 후보, 저는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 보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김정숙님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검사로서 좋은 소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꼭 지켜가길 바랍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국회 등원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지금 백승주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네,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55.4%, 열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30.9% 수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대표되고 당연히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되지만 아직도 국회가 정상화 안 돼서 운영위원장 취임도 못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밥 잘 사주는 누나하고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태운 것과 관련해서 사과와 철회를 요청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견 접근이 되니까 이제는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표결 처리하지 마라는 걸 가지고 또 조건을 걸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민 간사가 표결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선 청문회 후 추경 이렇게 요구 조건이 계속 바뀝니다. 네. 그렇게 해온 과정들을 저희 당이 더 이상은 그 협상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건데요. 저희 당이 아니라 지금 그 중간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가 상당히 중재를 했잖아요. 오신환 대표는 참고로 원래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탄핵 때 바른미래당으로 나오신 분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자유한국당하고 훨씬 가까운 분인데 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마저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고 어저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 별도의 이 단독 국회라도 여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같은 야당끼리도 동의를 못 구하는 게 지금 경제청문회 주장입니다. 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진 모르지만 그게 원래 국회 정상화의 일종의 그 협상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협상이 다 되니까 또 별도의 협상거리를 들고 와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나오는 거라 일종의 거의 목리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경제청문회를 꼭 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기존의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를 열어서 얼마든지 그와 관련한 주장이나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총선용 정치 쇼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저는 청문회 필요 없다고 이 다수의 여론이 그렇게 조성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백승주 의원. 예, 목리 총선을 위한 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우리 제안을 좀 거절하는 입장을 대변한 것 같은데요.
경제청문회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는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청문회가 여당이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네. 경제가 물론 뭐 경제 주체들이 장관 부총리 말 다르고 또 경제실장 말 다르고 대통령 말씀도 다른데 경제가 나쁜 건 현실이거든요. 그게 나쁘니까 추경 안 하면 경제가 못 살린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라면 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경제 주체들을 불러놓고 여야가 한번 따져보자는데 왜 잘한 거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이 경제청문회는 하자 해도 전혀 저가 문제 없다고 봐요. 경제청문회를 자꾸 물론 총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인들 총선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 있겠어요. 그러나 경제청문회는 이건 저는 여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경제가. 네. 이렇게 진단 지금 세수 떨어지고 있죠. 수출 떨어지고 있죠. 지금 실업난 계속 고용 악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저 한쪽 시각만 갖고 경제를 다뤄서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국회와 정부가 이 말을 맞대 갖고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한번 진단하자는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대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네. 이걸 몽니다, 총선은 쉬어다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예. 김성환 의원님, 지금 추경의 경우에 네. 지금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도 지금 예결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고 어제 화영철 의원도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추경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의 명의로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그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추경 처리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 국회가 열리고 또 저희가 추경의 절박함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고 그러면 결국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네. 저는 민심이 결국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추경을 처리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저희가 지켜야 될 예의나 협상의 노력은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그 선청문회 네. 후 추경 이것을 고집하는 한 협상이 쉽지 않다. 이거는 명약관화합니다. 아까 백성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면 이제 추경을 하려면 예결위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예결위의 이 질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50%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의 거의 50% 정도를 중국이 수입하는데 지금 무역 경쟁을 하니까 지금 이 수출 제1위 품목이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제가 어려운 원인들이 뻔히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하강 국면을 고려한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강원도 산불 문제라든지 포항 지진 등등의 추경안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경제청문회를 열고 난 다음에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거지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399님, 청문회가 급한가요?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 살리는 추경을 더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942님, 경제 지표가 곳곳에서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백승주 의원님. 참고로 이게 추경을 안 해서 또 야당이 추경을 방해해서 경제가 못 살아난다. 이 주장에도 허구가 많아요. 예. 특히 재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이 추경이라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예비비가 3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해에 대해서는 1조 8천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비적인 행정 조처를 할 수 있고 또 추경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기금을 빌려서 네. 이렇게 추경 예산에 좀 쓰는 1조 2천억 정도 쓸 때는 이런 부분 또 정부가 모든 기금의 2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행정부 스스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돈을 쓸 수 있고 예. 지난해 우리가 편성해 준 본예산이 470조 가까이 되는 본예산 또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네. 훌륭히 집행이 낮기 때문에 본예산과 여러 가지 정부의 자율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써서
경제를 살리세요. 살리고 추경을 안 해서 야당한테 경제 실패 책임을 넘기려는 차원에서 추경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며칠 상관 아니에요.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경제를 전체적으로 종합 진단을 한번 하고 그 추경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청문회는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한 부분은 우리가 지적할 때고 잘한 부분도 설득할 부분 설득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네. 멍석을 깔아주겠다는데 왜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앞서서 또 이 경제청문회 역발상으로 좀 받아주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와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국회 정상화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돌아가서 청문회 받자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헤드라인 뉴스 듣고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해 추경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6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습니다.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조리사, 방과 후 돌봄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3일 전국에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서울 지역도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타고 있었던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2명은 귀환 의사를 밝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흐린 상태지만 공기는 대체로 깨끗합니다. 오늘 대부분 보통에서 좋음 단계의 먼지 농도를 유지하겠고요. 울산 등 일부 경남 지역만 대기 정체로 한때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늘은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차츰 북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서울 등 중부지방에 는 비가 오겠습니다. 습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현재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광주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돌발 상황이 많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상주 부근에서 1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뒤로 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2개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여주 휴게소부터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김천 부근에서는 1,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에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북천원 부근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전에 한남에서 서초, 그리고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당진 대전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 세종터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1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내 간선도로에서는 내부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와투.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지금 함께 방송하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속보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포함된 보안자를 취득했고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의원의 주장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이 나와서 수사 결과에 그 재판 결과에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손혜원 의원 건 문제가 터졌을 때도 대체로는 부동산 투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투기 목적이면 강남의 땅을 사지 무슨 목포의 땅을 사겠냐. 네. 손혜원 의원은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게 그 본질 아니냐. 다만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임위 소속이 거기였고 네. 그 관련한 질이나 이 과정에서 소위 이해관계로 이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럴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자. 여기까지 갔다가 또 흐지부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그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좀 확실하게 하고 또 더 본질적으로는 그 쇠락하는 목포의 구도심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의원님. 검찰의 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결백하다, 억울하다는 이런 입장과 충돌하죠. 검찰 기소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손혜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시에 우리 국민들도 정말 그럴까? 그 민주당 원내대표도 손혜원 의원이 주장할 때 옆에 배석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서 이런 사태를 막자는 이런 입장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그런 입장을 가진 데서 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개인이 했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탈당을 시켜서 지금 무소속이지만 예.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비리 차원이냐 관련 기관의 어떤 잘 네트워킹이 된 권력형 비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살펴보는 것, 수사 이런 것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상상이 좀 잘 안 가요. 예. 국회의원이 개인이 획득한 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것은 이해 충돌로만 다루기에는 또 그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권력형 비리 쪽에 초점이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단 이건 뭐 기소 단계니까 네, 또 관련인들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진술과 조사가 진행되다. 그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이 다툼은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결과에 따라서. 네, 근데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문화재 구역으로 묶는 거라 예를 들면 무슨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특별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무슨 그런 정보라면 취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 구역으로 묶이는 거라 문화재 구역으로 묶이면 오히려 개발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런 점까지를 고려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쟁점들이 뭐 해소될 건 해소되고 문제될 것은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글쎄요,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홍문정 의원이 이번 주에 탈당해서 새로운 친박신당으로 합류가 아니죠. 새롭게 꾸린다는 지금 아마 그런 구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을 시킬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본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홍문정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백승주 의원님. 당내에서는 지금 애국당을 일단 옮겨서 실현 당을 만들고 다음 총선에 이제 공천을 해서 경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네. 당내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보는 분도 있고 예. 좀 여러 가지 구도상으로 불편한 생각들 가질 수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주어진 어떤 시대적 소명 같은 게 그 집단과 그 개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다음 선거를 통해서 정권 경쟁을 해야 되고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 정당의 소명이라면은 네.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분열되고 이탈하고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좀 걱정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떤 그 시대 소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단합하고 좀 통합되는 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이탈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우리 당이 보여준 시대 정신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몇십 명이 이탈해서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 것이다 이런 호사가들 이야기가 있지만 예.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몸집 불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성환 의원께서는 이번 홍문정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다른 당 얘기라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그 소위 태극기 세력이라고 대표되는 이제 대한민국의 약간 극우적 성향의 모임들이 여전히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을 대표하는 이제 조원진 대표와 또 홍문종 의원이 이제 그쪽으로 결합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 자유한국당의 소위 정치적 좌표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쪽 태극기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집토끼를 잡느라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좀 중도로 가려고 하니까 뭐 이제 당내 반발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또 건전한 보수로 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탈당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전체를 다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고 뭐 죽은 토끼도 잡고 뭐 이렇게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제가 소속되는 정당이 아니라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스탠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도 달라질 텐데 저희가 판단컨대 저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건강한 보수, 건전한 보수로 좀 자리매김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호 좀 경쟁하면 좋을 텐데 지금처럼 막말에 기반하고 또 5.18을 북한의 작품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큰 소리를 더 치는 이런 환경으로는 대한민국 자체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팩트 부분에서 네. 5.18 부분 여러분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당이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을 규정했고 그렇게 실수를 한 분들이 큰 소리 치는 분위기 아닙니다. 그분들이 징계도 받았고요. 징계도 진행 중에 있고 예. 또 막말 부분에 대해서도 프레임이 갇혀 그런데 사실 막말은 제가 볼 때 민주당 사람들이 더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이게 좀 억울해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 우리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를 저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항상 눈앞에 이제 이익이 어른거릴 때 있죠. 정치 이익이 어른거릴 때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한다는 게 견사사이라는 말을 제가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가 자주 쓴 말인데 네. 지금 한국당에서 이제 분열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분들은 좀 이렇게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시대 정신인가를 좀 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하는 분들이 항상 좀 긴 안목에서 긴 호흡으로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순주 의원께서 이제 그 경북 구미가 지역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문정 의원이 그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TK 영남 민심이 한국당이 아닌 태극기 신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구미가 사는 5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을 만났는데 네.
의외로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는 사람도 많았어요. 유튜브라든가 라디오 언론 매체 뭐 종편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저보다가 더 예. 홍문정 의원 탈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대다수는 야, 단합해야 되는데 통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님 언제 좀 영어의 몸에서 좀 풀릴 수 있는 이런 말씀 많은데 대부분의 제가 만난 분들은 단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왜 그러냐? 네, 네.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책망하는 분들이 좀 많았다는 국민 민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성환 의원님, 네.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수 정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것에 기반을 해서 친박 신당이 나올 것이 아닌가라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 갈수록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원화되고 있는 게 국회 의석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소수이지만 예를 들면 녹색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들이 출연할 수 있는 뭐랄까 소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애국당 내지는 뭐 신공화당도 만약에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의석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네. 그런 좀 일종의 극우 보수도 필요하고 또 조금 더 건전한 보수도 필요하고 건전한 개혁 세력도 필요하고 또 좀 더 진보적인 세력도 필요하고 이런 세력들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골고루 대표할 수 있는 체계가 더 대의민주주의 체계에는 이론적으로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해요. 다원한 생각과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제도권, 국회로 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찬성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그것을 위한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되거든요. 옷과 사람의 키 중에서 옷을 사람의 키에 맞춰야지 옷에다 사람 키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을 제도를 바꿔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정당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보면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분명히 구심력이 양당제에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한 양당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정치자들이 노력해서 극복해야지 인위적으로 제도를 바꿔가지고 옷에다 사람 맞춘 식으로 해서 다당제를 만들어야겠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민의에 또 선거 원칙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여러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앞서서 김성환 의원께서 여론조사 인용을 해주셨는데요. 8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